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비례대표 선발전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비례 1번을 받아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에 오기 전에는 사실 대학에서 이제 빛나는 소재나 소자를 연구하는 연구하는 과학자였어요. 근데 그런 과학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조금 드문 케이스라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정치하게 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치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아시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표현을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과학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거 연구만 열심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행정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대기업이 하는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는 거는 진짜 행정 없이는 내가 하는 연구를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제 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있었거든요. 전임 연구 교수인데 이게 연구 교수라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제 계약을 갱신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90일의 출산휴가 말고는 이제 휴직을 하지 못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부모 또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게 무엇일까, 일하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민주당에서 청년 비례대표 선발전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아버지의 관심이었죠. 아버지가 많이 권유도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주셔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활동 계획은 그냥 이제 마지막 이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임기 내에 펼치고 싶었던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는 달성을 했어요.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서라던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라던가 몇 가지는 했는데 그 중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래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장학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 장학지원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 꼭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한 장학금을 받아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조례는 통과됐는데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앞서 작년 9월 2일 날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조례에 대한 발의 배경과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조례는 저희가 이제 청년 세대를 위한 연구 모임이라던가 경기도의 청년위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들에서 이제 많은 논의가 오고 가기도 했고 특히 신정현 의원님께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새로 발의한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이요? 네,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지원 기간의 폭을 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학생은 졸업이나 수료 후 5년이었는데 그걸 10년으로 증가시키게 지원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년이었는데 4년으로 이제 늘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정과 해결된 건 제가 5년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원생들은 4년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게 이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거를 6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 유의자로 등록이 되게 돼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포함한 학자금 원금 상환을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6개월 이상 연체해서 신용 유의자로 등록이 되면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벌써 신용유의자가 돼버리니까 본인의 금융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고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나아지게 할 수 없을까라는 걸 찾던 중 이제 한국 이렇게 몇 개의 광역단체에서 또는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랑 같이 협약을 해서 만약에 이 신용유의자가 가진 채무 있잖아요. 네네. 그 채무를 어떻게 이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 원금의 지원의 5% 정도만을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그 지원 이자 있잖아요. 그 네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원금에서 5%를 뺀 나머지 95%에 대해서 이제 최대 10년, 그 2천만 원 넘으면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예시로 해온 게 지금 현재 경기도의 신용유의자의 평균 채무액이 97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원금이 744만 원, 그리고 연체 이자가 한 255만 원인데 이 평균 채무액 수준의 신용유의자가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원금의 5%인 한 37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초입금을 납입을 해줘요. 5에서 10% 정도 초입금을 납입을 해주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 225만 원의 이자를 감면을 해줘요. 그럼 총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채무의 부담은 한 26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잔액 70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그거를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한 달에 한 6만 원 미만으로 납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최소로 이제 그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거죠. 그 당사자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아직 그 진행이 협약이라던가 그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못 돼서 올해는 사업이 뭐 추경에 담을 수 있길, 4월 추경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추경에는 담을 수 있길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작년 11월 12일 날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금 이 현실을 지적하시고 관련 해결 방안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다소 있습니다만은 관련 견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딱 이렇게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주민 참여 예산.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목록을 쭉 보는 중에 그냥 특정 시군, 특정 그
뭐라 그러죠? 특정 시설의 이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기사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아쉬웠던 건 이게 진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이미 국비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미 금액을 준 사업인데 다음 연도에 또 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이 사업은 원래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주민참여 사업의 명목으로 이거를 받아간 건가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국비, 시비, 도비를 다 매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던가 국비, 시비,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짜 주민들이 제안을 했을까? 그럼 국가에도 제안을 한 건가? 정부에도. 시에도 제안을 해서 똑같이 매칭을 한 건가 막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아쉬웠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근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주민 참여 사업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진짜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주민 참여 사업들의 의미까지 없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도의회에 입성하셨죠? 네. 생각하시는 젊은 정치란 무엇이고 그 젊은 정치인의 활동에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점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경험상에서 느꼈던 걸 말씀해 주십니다. 경험에서 약간 젊은 정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젊다고 젊은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너무 기존의 그런 좋은 간습은 따르되 나쁜 간습은 따르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겠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젊은 정치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젊음을 대변하는 거 뭐 그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를 물어보셨는데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길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특히나 더 어린 나이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생활을 겪는 데 있어서 많이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을 때 정말 다양한 직종에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륜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확실히.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륜이 부족한 게 약간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청년 당사자로서 그들만이, 그러니까 젊은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청년들을 만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것, 그게 젊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솔직히 조심스럽기는 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리다고 표현을 해야죠. 어리니까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선돼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조금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피선거권은 25살부터 있잖아요. 근데 20대 의원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에는. 그쵸. 그러니까 뭐 시의회는 있을지언정 도의회는 20대는 없고 30대도 지금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참여를 하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라던가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이런 정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한다라고 하는데 그 대변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연령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층이 좀 고르게 분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당에서든 이제 의회에서든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저 의원이 되신 지 지금 초순이시지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곧 이제 곧 4년을 마무리하실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과 그리고 임기 내에 반드시 좀 완수하고 싶은 아니면은 성과를 올리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한 순간이 아니라 기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제일 처음 했던 행정상감사와 예산 그게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때가 진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뭐 교육이고 뭐고 막 다 하기는 했지만 실전하고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집이 멀어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숙박을 그 원룸인데 같이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막 진짜 밤새도록 얘기하고 어떻게 하자고도 하고 막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때 그 기억 그리고 그때 했던 것들 그리고 사실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이런 얘기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산도 뭐 원하는 대로 된 거는 거의 없지만 얘 와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다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한순간만 꼽아라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처음 조례 발의했을 때도 진짜 엄청 떨었거든요. 그 같은 맨날 보는 의원님들인데 진짜 이렇게 엄청 떨고 무슨 질문을 하실지 막 이렇게 엄청 떨었었고 그리고 첫 도정 질문할 때도 진짜 며칠 밤새서 막 써가지고 그 발표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처음 했던 경험들, 제가 스스로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도민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죠? 그 활동 계획 아니면 마무리 네. 계획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 느꼈던 그리고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했던 거를 꼭 이루자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뭐 청년을 대변한다고 해서 또 청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일단 청년 비례대표로서 청년을 많이 대변하고 그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찾아보고 이제 만드는 것 그런 것들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게 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과학자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와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같은 거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조금 찾아서 많이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진짜 이게 그냥 일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부모는 모두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울컥하는 순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좀 아이에 대한 그런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그런 얘기는 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아이를 좀 마음 놓고 맡기고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업무 시간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을 굉장히 중시하는 타입이어서 좀 업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 업무 시간은 단축이 안 되겠지만 업무 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